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 어민들의 걱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앞서 강서구 지역에서 부산시의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행정 절차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묵살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지키는 치유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 사고와 함께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진화에 나선 소방관을 비롯해 주민 등 2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지 열흘가량이 지났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이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는 반대로 정작 일본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한일 양국의 반응을 들어보고 부산시의 대처를 살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엿새 앞둔 지난달 18일. 도쿄역에서 만난 일본 시민들은 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いや、そういうの結構です。あんまり知らない？知らないです。強く反対ってほどではないですね。どうにかしないといけないから、でもちょっと難しくて分かりません。できることならまかない方がいいと思うけど、じゃあ代替案出せって言われた時どうしていいか分かんないから、あんまり強い言葉は私言えない力はいい。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의 부족한 정보 전달에 대해선 불만을 드러냅니다. 個人的には反対ですよね。やっぱほらなんか汚染水をちゃんと処理して流すとは言ってるけども実際わからないですよ。自分は、もっと説明をした上でやるっていうのはありだと思うんですけど、今岸田内閣とか制度はもっと説明が不十分な感じもあるので。 반면 우리 국민들은 오염수에 대한 두려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죠. 횟집이고 뭐 식당이고 뭐고 이게 전부 침체가 됐잖아요. 2년 정도는 하지만 2년 후에는 조금 그런 거 좀 기피할 것 같아요. 많이 걱정이 되죠. 뭐 회 안 먹는다고 다 주위 사람도 그렇고 많이 걱정이 되죠.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날 일도 아니고. 이 같은 우려에 어민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뭐 피해는 뭐 당연히 지금 고기 장사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 확실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 30년, 40년 이 종사하면서 이 처음이잖아요. 과학으로 인해서 그 좋다지만은 그래도 일단 바다에 뿌려지면은 좋지 않나 싶죠. 이미 시작된 오염수 방류. 이제는 정부 대응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민들 수산업계 모두의 종사자 여러분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 해안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분석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원전에 있는 임랑으로부터 문종 방파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강서에 있는 수산자원 연구소까지 현재 6개소의 모인 신속 감시망을 운영 중에 있고 정부와 우리 시가 굉장히 해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에 대해선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높은 기준으로 수산물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이바라기 현 등 이런 8개현에서 올라오는 수입 수산물은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되기 이전에 먼저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검사 결과를 통과한 적합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단계를 좀 더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안전에 대한 우려는 그저 괴담일 뿐인지 국민들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혼란이 국민들을 더욱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 걱정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의 입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와 토론 결과를 오는 10월 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강서구 지역에서 시의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행정 절차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묵살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부산구치소와 교도소의 적합한 입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합니다. 만 18세 이상 부산 강서와 사상 주민 60%, 일반 지역 주민 40%입니다. 현재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구치소를 각각 강서구와 사상군의 부지로 이전하거나 3가지 교정시설을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2가지 안입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150명을 시민 참여단으로 뽑아 수의 토론과 심층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합 이전 후보지인 강서구에서는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법무부가 부산시에 보낸 공문에는 교정시설 역외 이전의 경우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역사회 갈등 발생 여부를 중점으로 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서구 지역 주민, 사상구 지역 주민, 그 외 기초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 이 자체도 해당 기초지자체의 어떤 협조가 필요할 텐데 이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즉각 중단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절차상에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건 주민들입니다. 수십 년째 교정시설 역외 이전을 요구해왔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토론 결과의 공신력도 의문입니다. 사상에서 이리로 대주로 넘어오는 거 그건 쉽지가 않겠는데 갈 곳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빠른 결정이 아니더라도 타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다른 데로 좀 멀리 옮기든지 이래야 되지. 통합한다는 자체는 더 안 좋아지요. 주민들은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하면 이거 뭐 발전이 더 안 될 낀데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정시설 이전 절차를 두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텃밭을 만들고 식물을 키우는 활동이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 등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지키는 치유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요즘 텃밭 가꾸기 매력에 푹 빠진 74살 송창수 어르신. 눈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메리골드 꽃에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몸도 마음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마음이 첫째로 푸른 숲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바깥 활동량이 줄다 보니 햇볕 조임량도 부족해 자칫 우울해질 수 있지만 화사한 꽃과 식물로 어르신들은 심신을 달래며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립니다. 치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치유 농업을 통해서 인지 기능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많이 입증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소방관 같은 이제 직업들에 대해서들도 우울증 감소라든지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걸로 이제 연구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도심 속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들을 재배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계신 분들은 다 어릴 때 추억들을 다 조금씩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농업 활동을 하면서 예전의 기억도 되살리고 하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든지, 그리고 또 손 동작을 쓰면서 또 건강해진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실버 세대뿐만 아니라 육아맘과 직장인, 청소년들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치유 농업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보다 나은 생활 속 원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도
부산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통풍과 흙, 물주기, 병충해 등 반려식물에 대한 맞춤형 처방으로 식물을 잘 키울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시벌레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셔가지고 치료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분갈이도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해서 많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예 식물이나 텃밭 등을 활용한 치유 농업이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1일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화재 진압을 하던 사이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관과 주민 등 2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은 유증기가 퍼져 폭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화재 진화 작업에 나서는 사이 잠시 뒤 폭탄이라도 터진 듯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충격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넘어지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반쯤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 사고와 함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사고였지. 할머니들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진짜로. 폭발 사고로 불을 끄던 소방대원 1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2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경찰관 3명과 주민 6명 등 모두 23명이 다쳤습니다. 이 4일 현장에서는 화재와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소방은 유증기가 퍼져 폭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형상으로 봐서 최초 발화지점과 그 발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 화재가 난 목욕탕은 사고 당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목욕탕은 지역 재개발 현장에 있는 것으로 일주일에 3일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와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1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실외기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공연예술 마켓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화관광정책의 새 판짜기로 공연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부산 미래혁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공연예술 마켓 조성과 공연시장 수요 공급 기능 강화, 그리고 공연 유통 촉진 등입니다.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해 이를 바탕으로 세계 공연 유통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오페라하우스도 생기고 국제 콘서트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과 예술 생산 분야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고 또 그쪽의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할 건가 하는 문제가 함께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특기시는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제주에서만 16차례 개최해왔던 국내 최대 공연예술 축제를 내년에는 부산에 유치해서 부산 K아트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새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시장의 생태계를 여는 것의 시작은 부산시에서 시작하지만 지역은 탈피되어야 됩니다. 부산시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어야 되고 전 세계 글로벌을 위한 시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역은 탈피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부산시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가 창작과 유통,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정책의 새판짜기에 돌입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남구가 노년층의 예술적 재능을 살리고 사회공헌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울림을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악가들의 노래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기계음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 자체로만 만든 울림입니다. 조화로운 음색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합창. 이들은 남구의 시니어 합창단을 이끌 지도자들입니다. 먼저 남구 시니어 합창단의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구 시니어 합창단은 어르신들의 예술적 재능으로 남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니어 합창단 운영은 부산의 9군 중 남구가 유일합니다. 남구는 지난 6월과 7월 지휘자와 지도자를 선발하고 8월엔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뽑았습니다. 경쟁률만 2대1. 1기 단원은 남성 8명과 여성 27명 등 총 35명. 연령대는 6, 80대로 평균 연령은 68세입니다. 남구 문화원에서 하는 합창단에 내가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눈치껏 하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 합창단이 남구를 발전시키고 또 더 나가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세계로 나가는 아주 남구 시니어 합창단이 거룩한 참 합창단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남구 시니어 합창단은 매주 한 차례 모여 전문가 지도를 받으며 연습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기 연주회도 갖고 구의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실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일단 즐겁고 모여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창단을 했지만 내년에 당장 정기연주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4-5년 정도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내년에는 좀 작은 찾아가는 마켓 그런 행사들을 저희들이 좀 계획하면서 좀 남구민들과 일단 좀 스킨십하는 소년 소녀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에 이어 시니어 합창단까지 운영하게 된 남구. 남녀노소 전 세대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울림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오는 6일 2024학년도 대학 수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됩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125개 고등학교와 27개 학원에서 진행되며 재학생을 포함해 2만 6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오는 11월 16일 시행되는 수능시험과 출제 영역, 문항수, 시험 성격 등이 동일하고 지난해 수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실시됩니다. 서구가 부산 의료산업 대상에서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 이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구는 의료관광특구 사업 추진을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10월부터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에서 34세 주민으로 국가기술 및 전문 자격증 시험,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과 토익, JPT, HSK 등 어학능력 시험입니다. 1인당 시험 한 종에 대하여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2년에 한 번씩 최대 3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곡정고등학교 3학년 레슬링부 이동관입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고 1학년들 모아가지고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요. 중학교. 그때 선생님께서 레슬링부가 있다고 학생들한테 다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번 연도에 금메달은 3개 땄는데
예, 제가 시합 다닐 때마다 목표가 이제 연습 때 했던 기술을 깔끔하게 성공하자는 게 목표였는데 금메달을 따도 이제 기술이 그렇게 깔끔하게 성공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승패보다는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습 때 했던 기술 많이 써보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번데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되듯이 지금은 좀 번데기 단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운동할 때는 늘 엄하고 엄격하시지만 밖에서는 늘 잘 챙겨주시고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잘 챙겨주시는 착한 선배인 것 같습니다. 그 또래에 비해서 근력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1등 하는데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른 것들보다 뭐 운동선수가 한테 나쁘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탄산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고 되게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너무 근육량이 많아서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이제 부상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고 지금처럼 관리한다면은 뭐 충분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국제대회 나가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